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터졌죠.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고위험 교사에 대한 개입과 분리, 교사의 정신건강 진단 및 치료와 지원, 그리고 학교 안전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담은 이른바 하늘이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여미애 운영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참 누구보다 가슴 아프고 걱정 많으신 분들이 학부모들일 텐데 어떻습니까? 네, 해인이법, 하준이법,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이제 하늘이법입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어서 이 법들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저출생 하면서 있는 아이들 생명도 보호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르라는 건지 참담하고 분노스럽습니다. 이 대전 초등학생 사건 막을 수 없었다고 하면 사실 이 모든 논의가 허사가 됩니다. 당연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모든 공동체가 총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지 논의해 주시고 함께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양 교수님 말씀에 예를 들어 뭐 범죄 경력과 지금 정신검사를 같은 대당에 두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 출발 자체가 달라요. 교사들의 마음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게 교사들이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고 이런 환경 개선을 위해 목적으로 조사하는 건지 아니면 이 교사가 정신질환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도 다르고요. 정신질환을 검사한다는 건 그러면 교사 외에도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영역의 모든 검사가 악용될 소지도 있고 인권 침해 소지도 있고 상당한 검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작용이 훨씬 클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학교와 문화와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야지 법으로 막고 규제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런 사건이 안 터지리란 법이 없었고 여태까지 수많은 법과 제도가 있었는데 무수한 더 극악무도한 범죄는 점점 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 전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놓고 논의를 해야지 이 일을 가지고 이 일에 해당하는 법만 그냥 개개별로 만드는 것이 입법 만능주의고 졸속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학부모가 고의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 불만 있는 교사를 갖다가 정신건강 문제 삼아서 민원 제기하면 교육당국이 분란을 막기 위해 이를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갈등이 이 안에 내재돼 있고 이건 서로 믿지 못한다는 걸 전제하는 모든 규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학교 공동체가 이렇게 위험해진 데는 바로 그 상호 불신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권한과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법에 보시면 제19조에 질병휴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할 때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도 있고요.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성, 직권 면직 대상 여부를 자문받을 수 있는 질병휴직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상 휴업 상태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네, 근데 제도만 있다고 해서 이것이 기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과 법 개선이 있어야 되지만 인식 개선이 엄청 중요합니다. 사실 그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온정주의도 있는 거죠. 괜히 동료 얘기했다가 불똥 나한테 튈까 봐, 갈등 상황 발생할까 봐, 불이익 당할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목 조르고 컴퓨터 부시고 했는데 사전에 그런 행동들 인지됐으면서도 얘기 안 하는 거, 쉬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나 기관장이나 다 각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사실 어떤 고위공직자나 뭐 처벌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에서도 누가 하나 책임지고 사퇴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교장도 그렇고 교육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이 교육 임용법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매뉴얼만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나서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많이 만들면 다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이 저희 학부모들은 불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공동체가 다 각성하고 힘을 모아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되지 법과 제도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처벌이 가능하려면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처벌하는 이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20조에도 이번 사건에 관한 경우 교장이 관리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학교장의 권한 행사가 정작 관리자의 결단이 필요한 장면에서는 잘 안 되고 있고요. 타인을 공격하거나 심각한 건강 상태 교직원을 발견하면 교장이 즉각적
안전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학교장의 기본 직무입니다. 근데 말씀들 하시는 게 이런 거 있는데 잘 안 하려고 한다면 그럼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 안 하려고 하니까 하게 하려는 제도를 다시 만들자. 이제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 입법 만능주의고 제대로 다 떼우려는 떼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교육청의 적절한 행정 처분도 있어야 되고요. 학교장의 신속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성격리 조치 후 교육청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학교장의 관리 능력이 부재했던 것 같고요. 사실 진단서만 있으면 되니까 기계적으로 이 상황을 적용해서 들여다보질 않은 거 아닙니까? 사실 6개월 휴직했다가 20일 만에 정산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직무 수행의 정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돌아갈 수 있다는 건데도 이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죠. 무사 안일주의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보신주의가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공동체의 각성이 없는 거지 제도가 너무 없어서 이게 다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아까 우리 네. 저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진단서만 가져오면 그냥 바로 복직이 되는 이 네. 시스템도 바꾸기 위해서 네, 네. 지금 아까부터 언급됐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아닌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에는 그냥 단순히 진단서만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자. 그런 제도를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독립적 기관. 네, 그러니까 아까 학부모 참여도 얘기하셨는데 예. 학부모랑 학생 참여는 저는 반대합니다. 독립적 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어떤 기관이 그걸 해야 되냐 이제 이거 논의거리겠죠. 그런데 학교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갖다가 또 학교 밖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교사들 사이에서도 아예 정신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공적으로 그 얘기할 수 있고 진단 서로 권할 수 있는 이런 풍토가 되지 않으면 이거 결국 계속 법을 만들어도 요원하고요. 그리고 사실 서희초 사건 이후에도 교권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됐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우리나라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요.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법이 그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교사 입장에서는 또 교수님들 입장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CCTV에 대해서는 학부모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일단 노후된 시설에서 일단 CCTV는 조금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CCTV 있는데 볼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볼 사람 없으면 이 CCTV 그냥 있는 형식적인 거죠.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가 터진 후 사후에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 기능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 정도의 기능이죠. 그래서 저희는 학교 지킴이 선생님이 오히려 거기를 좀 순회 관찰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학교 생각을 합니다. 전담 경찰관? 아니요. 그 학교 지킴이 선생님 계십니다. 지킴이 선생님? 네. 그래서 순회 관찰하는 건 효과적이다고 생각하고요. 전담 경찰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은데 이런 SPO의 배치로 이거를 자꾸 풀면서 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땐 경찰 5,000명을 갑자기 늘려야 되는데 일단 그 재정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또 경찰도 의무가 이렇게 굉장히 부담될 것 같습니다. 그 의무가 굉장히 가중될 것 같고 경찰이 많아서 CCTV가 많아서 학교가 평화롭고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탁상 공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자체에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을 단위의 돌봄 인프라가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좋은 사례가 있는 게 중구의 학교 돌봄 시스템을 보면 그 지자체와 연계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아이들 또 돌봄 이런 것들을 가지하면서 중고 학교 돌봄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돌봄 인프라를 이참에 조금 부활하는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학교에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어요. 지자체들도 행정가들도 다 같이 고민을 해서 아이를 온 마을이 다 같이 돌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님 어떤 것도 더 필요한 게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린 인력 충원이나 또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선생님들 업무 과중하고요. 스트레스 너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교사 우울증도 지금 학생 수가 주니까 교원 수를 줄인다. 이건 굉장히 기계적이고 폭력적인 발상입니다. 지금 모두 핵 개인의 시대고 각자가 고유한 다양한 개인인데 이런 개개인 맞춤형 교육하려면 교사들이 좀 더 양질의 교육 제공하려면 다른 업무 부담, 행정적인 일들 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원 늘리자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얘기는 안 되고 있고요. 맞아요. 이런 일 터지면 법은 맨날
맨날 발의를 하는데 우후죽순 법이 발의됐습니다. 지금 10개가 발의됐고 3개는 철회됐는데요. 법을 막 우후죽순 발의하고 책임지지 않고 또 그 상황이 잊혀지면 또 사건이 터지면 또 법 발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토론회가 열리죠. 이런 일 막기 위해서 종합적인 어떤 범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맨날 하려고 하는데 진상규명 안 드러나 있고요. 책임자 처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책임자 처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학부모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네. 있고요. 예. 질문은 최근에 교원지휘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원안에 있었던 그 중앙정부의 재정책, 그러니까 교원들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책임이 빠진 개정안이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고용된 상담사가 34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체 교원 수가 51만이에요. 이러면서 교원들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산이 안 받쳐주면서 예, 계속 맞습니다. 지원하겠다고 얘기만 하는 것이 지금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비극적 참사는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 생명을 계속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 낳으라고 저출생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던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 이 해당 학교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집단적 치료 지금 되고 있는지 저희들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교사들 또 학생들, 어머니들, 학부모들, 아버님들 다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일단 집단 트라우마 치료 꼭 해주시고요. 이 문제 졸속으로 법안 만들지 마시고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하시고 학부모들 구색 맞추기용으로 세우지 마세요. 저희들 이거 끝까지 지켜볼 거고요. 학부모 단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네. 그 집단 트라우마 치료 필요성 지적하신 건 아주 적절한 그런 네. 주장이셨던 것 같습니다.